안녕하세요, 트레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진 시계들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괜찮은 시계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도록 직접 사용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시계는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하트비트 클래식 까레 모델입니다. 이름 길죠? 마치 유럽 귀족의 이름 같습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슬로건은 Live Your Passion인데요. 해석하면 열정적으로 살아라 혹은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라고 볼 수 있겠네요. 리테일가는 198만원이지만 인터넷 최저가로 100만원 초중반대에 구입 가능합니다. 제가 샀을 당시 한 5년 전에는 리테일가가 180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5년간의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가격이 별로 안 올랐네요. 체감되는 실질 가격은 오히려 하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또 다른 모토가 Accessible Luxury, 즉 접근 가능한 럭셔리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는 점은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시계를 쓴 기간이 벌써 5년은 되는데요. 저는 이 시계를 보면 제 사회 초년생 시절이 생각납니다. 신입사원 시절이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저에게도 여러모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하는 야근과 어려운 인간관계로 저도 모르는 새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연말쯤 대학 졸업 후에 이제 처음으로 1월부터 연말까지 1년이라는 사회생활을 버틴 저에게 주는 스스로의 선물로 이 시계를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직장생활 1년을 말 그대로 잘 버텨낸 저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원래 학생 때부터 항상 시계를 차왔는데 이 시계를 사기 전까지는 비싸지 않은 시계를 한번 사면 5년 넘게 찼던 것 같습니다. 아마 바로 전까지는 로이드의 3만원짜리 쿼츠 시계를 찼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가 당시에 뭔가 비싸고 예뻐 보이는 시계를 산 게 이 시계인데 시계를 살 때까지도 오토매틱 시계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시계는 다 건전지가 들어가는 쿼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시계를 구입하고 나서 보니까 뒷면이 뚫려 있는 걸 보고 신기하기도 하고 시스루 백을 통해 보이는 무브먼트와 부드럽게 움직이는 초침이 참 예쁘다고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브랜드도 몰랐고 시계의 무브먼트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냥 예뻐 보여서 산 시계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만큼 이 시계의 애호가가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취향 타지 않고 예쁜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디자인과 스펙을 보겠습니다. 시계 이름에 하트비트가 들어간 이유는 시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이얼 상단이 동그랗게 뚫려 있는데요. 여기서 마치 심장이 뛰는 듯한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뒷면도 무브먼트가 보이는 디스플레이 백인데요. 로즈골드 색상의 로터가 뒷면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계는 구분하자면 사각형의 드레스워치인데요. 디자인 하나만큼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 다이브워치, 군용시계, 항공시계, 레이싱 크로노워치 등등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시계를 찰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당시에 저는 이 시계 하나만 3년 동안 내리찼습니다. 여름, 겨울, 날씨가 좋거나 흐리거나 정장을 입고 회사에 가든 주말에 놀러 가든 가리지 않고 언제나 찼어요. 시계가 기스 하나 없이 너무 깨끗해 보이는 건 최근에 오버홀과 폴리싱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에게는 이게 드레스워치이자 툴워치였던 단 하나의 시계였던 셈이죠. 그만큼 이 시계 하나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잘 어울립니다. 시계를 취미로 갖게 되면 시계를 계속 규정하고 구분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시계의 컨셉과 사용처를 너무 구분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깔끔한 드레스워치는 포멀한 복장뿐만 아니라 의외로 캐주얼한 복장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죠. 사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 30mm, 세로 33.3mm, 세로 러그 끝까지는 42.2mm입니다. 두께는 10.1mm로 측정되네요. 1cm의 얇은 두께를 가졌습니다. 러그 너비는 22mm고 버클 부분은 18mm로 점차 얇아집니다. 가로 30mm, 세로 33.3mm의 스펙상으로는 상당히 작은 시계일 것이라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각형 시계의 특성상 사이즈보다 더 커 보이는 느낌입니다. 참고로 제 손목은 15.5cm입니다.
이 시계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섬세한 점은 스트랩 핀을 고정하는 러그 홀이 두 군데에 있다는 점인데요. 원하는 느낌에 맞춰서 스트랩을 시계에 붙여서 연출할 수도 있고 살짝 띄워줘서 좀 더 여유 있는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랩이 딱 붙어서 체결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후자가 더 마음에 들어서 스트랩과 본체 사이로 빈 공간이 조금 보이게 착용하고 있습니다. 무브먼트는 가장 흔하게 쓰이는 범용 무브먼트 중 하나인 셀리타 SW200입니다. 에타 2824의 카피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되고 38시간의 파워 리저브와 팔진동의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계의 장점은 단연 외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써본 모든 시계를 통틀어서 예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시계고요. 처음 만난 분이 시계가 예쁘다고 어디 건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클래식하고 얇고 가볍고 예뻐요. 무브먼트의 움직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까레 모델을 사시려면 무조건 다이얼이 뚫려있는 하트비트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사각형 디자인의 로만 인덱스, 브렉의 핸즈가 시계를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물론 제가 가진 다른 시계들 중 더 비싼 시계들이 있지만 가장 비싸 보이고 고급스러운 시계는 단연코 이 시계가 아닌가 싶어요. 디자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시계 몸체뿐만 아니라 글라스까지도 살짝 휘어진 곡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차로 치자면 벤츠의 곡선하고 느낌이 비슷해서 유려하고 투박하지가 않습니다. 디자인을 감상해 보시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무브먼트의 품질입니다. 제가 뽑기에 실패했을 수도 있지만 이 시계는 등시성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똑같은 SW200 무브먼트라 하더라도 정밀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요. 스탠다드, 엘라보레, 탑 등급으로 무브먼트의 정확도와 품질이 구분됩니다. 제 생각에 이 시계에는 가장 낮은 등급인 스탠다드급 무브먼트가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와인딩량에 따른 오차가 상당합니다. 등시성이 부족하다고도 하는데 풀 와인딩에서는 0초의 오차를 가지지만 와인딩량이 부족할 때는 오차가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다가 와인딩이 부족할수록 1오차가 마이너스 40초 혹은 50초까지도 느려집니다. 문제는 이 시계의 와인딩 효율이 매우 안 좋다는 점에 있습니다. 와인딩이 되고 스프링의 에너지가 충전될수록 로터의 움직임은 점점 뻑뻑해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정 수준 와인딩된 이후부터는 시계를 착용하고 생활하더라도 시계의 태엽이 더 이상 감기질 않습니다. 결국 충분한 활동이 없는, 예를 들면 저처럼 사무직인 사람이라면 인위적인 와인딩을 해주지 않으면 시계를 매일 차더라도 풀 와인딩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항상 와인딩이 좀 부족한 상태로 시계를 차게 되고 와인딩이 부족하면 1호차가 느리기 때문에 제가 시계를 찰 때 실질적인 1호차는 무려 마이너스 40초였습니다. 이건 고객센터에서도 고쳐줄 수 없었어요. 고객센터에서는 정확도를 풀 와인딩 상태로 측정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는 1호차가 없이 시계가 정확하니까요. 시계를 처음 샀을 당시 마음고생을 하며 2번이나 고객센터에 맡겼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등시성의 부족은 무브먼트 자체의 한계이기 때문에 스프링과 같은 시계 부품을 새로 교체하지 않는 한 아무리 오버홀을 해도 본질적인 등시성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 이 시계의 정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나중에 와인더를 사용하고부터는 인위적으로 충분한 와인딩이 유지되다 보니 1호차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똑같은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와인더를 쓰시거나 혹은 시계 수리점에 가서 실생활에서의 시계가 정확해지도록 1호차를 좀 더 빠르게 세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제가 무브먼트에 대해 혹평을 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크로노미터급 시계를 경험해 본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니까요.
다른 저가 무브먼트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품질을 보여준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평입니다. 이 시계를 추천드리냐고요? 인터넷 최저가로는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200만원 정가를 주기에는 살짝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에 크로노미터급 무브먼트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요즘 티소, 해밀턴, 미도에서는 가격 대비 정말 좋은 무브먼트와 준수한 마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TME와 비교해본다면 분명히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력적인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진 시계이기 때문에 기념적인 날에 차기 좋은 드레스워치로서 그리고 데일리 워치로서도 추천드립니다. TME에는 제가 알기로 이런 유려한 디자인의 사각형 드레스워치는 없기 때문이죠. 드레스워치의 디자인만큼은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동가격 대비 최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계에 추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귀속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트레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